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일단은 뭐 나오긴 했습니다. 여기가 한 7만 1000 정도 되는데 여기를 단기에 뚫기는 쉽지 않습니다. 대선이 일단 좀 지나야 많은 게 결정이 될 것 같아요.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단기적으로 크게 치솟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반대로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급락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누가 되든 단기적으로는 큰 폭의 등락이 있겠지만 다 지나고 나면 우상향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한 2, 3일 정도는 정치적인 이슈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미 대선이 비트코인의 향방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성정길입니다. 어저께 제가 차트를 하루 종일 좀 보고 있었는데 계속 좀 무거운 느낌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. 그러면서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알람이 울렸거든요. 네, 여기서 알람이 울리고 큰 폭으로 빠졌어요. 어제 제가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좀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면 RSI가 다시 올라가면서 저점은 빠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고, 일단은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게 1시간 봉으로 봐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있어요. 지금은 15분 봉인데 저점은 낮아지고 RSI는 이렇게 올라가고 상승 다이버전스가 일단은 나왔고요. 그러면 뭐 1시간 봉이니까 장기는 아니지만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일단은 뭐 나오긴 했습니다.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. 여기가 뭐 873, 67,873인데 여기는 뭐 살짝 정도 깰 줄 알았는데 한 $400 정도 더 빠졌죠. 뭐 이 정도면 양호한 수준이긴 합니다.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빠졌지만 상승 다이버전스는 예쁘게 나왔어요. 근데 일단은 상승을 기대는 하고 있는데 보시면 매물대가 엄청 많죠. 저점도 많고 고점도 많고 매물대를 엄청 많이 쌓아놓은 구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. 여기를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요걸 돌파하려면 약간의 좀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. 이걸 돌파하려면 힘이 세야 되잖아요. 이 저항대를 다 뚫고 올라가야 되니까 힘이 세야겠죠. 미 대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단기적으로 크게 치솟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반대로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여기 저항대에 막혔던 게 좀 단기적으로는 급락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까지는 왔어요. 사실 저는 어저께 잠 안 자고 트레이딩을 해서 아주 소소하게 수익이 좀 있었습니다. 요 자리 보고 들어가서 조금 약간의 수익이 있었어요. 근데 사실 저는 좀 금방 오를 줄 알았는데 되게 안 올라가더라고요. 이게 진짜 되게 조금인데도 잘 안 오르는 걸 봐서는 이제 비트코인이 힘이 좀 많이 약해졌구나. 상승 모멘텀이 좀 둔화됐다. 좀 다른 재료가 좀 필요하다.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. 일단 단기적으로 여기가 한 7만 1000 정도 되는데 여기를 단기에 뚫기는 쉽지 않습니다. 대선이 일단 좀 지나야 좀 많은 게 결정이 될 것 같아요. 잘해야 한 요 정도이지 않을까. 대선 전에는 요 부근을 좀 오갈 것 같아요. 해리스가 사전투표에서 좀 높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면서 좀 해리스 당선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. 해리스 당선을 점치는 사람들도 있고, 하지만 뭐 아직은 누구도 모릅니다. 트럼프 대 해리스를 저 개인적으로는 한 51대 49 정도로 트럼프의 아주 근소한 차이 우세를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. 여러분들도 지금은 혼조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한 걸 봐도 확연하게 얘가 확정이다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. 그래서 대선은 뭐 늘 미국 대선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도 누가 될지 알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한동안은 저는 뭐 트레이딩은 이제는 좀 쉴 생각입니다. 좀 쉬었다가 대선에서 누가 되는지 보고 방향성 좀 보고 그
그때는 좀 변동성이 엄청 클 것 같거든요. 대선 결과가 나오면. 그래도 누가 되든 단기적으로는 좀 큰 폭의 등락이 있겠지만 일단 지나고 나면 우상향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저도 너무 궁금하고 개인적으로는 트럼프를 응원하고 있습니다. 뭐 정치적인 건 잘 모르고 트럼프가 되면 일단 비트코인에 좀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트럼프를 좀 응원하고 있어요. 폴리마켓에서 봐도 제가 어저께 슈카월드를 봤거든요. 슈카월드에서 슈카 형님이 마지막 주제로다가 미국 대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공부가 좀 많이 됐습니다. 일단은 남부 쪽에 요 세 개 주는 트럼프가 무조건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합니다. 일단 요쪽은 대부분 폴리마켓인데 트럼프의 우세를 점치고 있어요. 애리조나 트럼프 우세하다 보고 있고 조지아도 트럼프가 좀 압승이네요.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도 트럼프의 압승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북부에 있는 경합주 중에 하나를 갖고 와야 된대요. 그러니까 위스콘신. 위스콘신이 진짜 중요한데 연기금에서 비트코인 ETF 투자하는 곳이거든요. 여기를 꼭 좀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미시건도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미시건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펜실베니아는 이제 좀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총격 사건 났던 데 있잖아요. 그곳이 펜실베니아입니다. 그래서 펜실베니아에서 총격 사건이 났었는데 트럼프가 좀 이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건 위스콘신과 미시건 요 둘 중에서 뭐 하나만이라도 가져왔으면 좋겠고요. 펜실베니아는 무조건 갖고 와야 돼요. 펜실베니아는 트럼프가 못 갖고 오면 집니다. 펜실베니아 좀 갖고 와야 될 것 같고 네바다도 좀 가지고 와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돼서 위스콘신하고 미시건만 빼고 나머지는 트럼프가 경합주에서 스윙 스테이츠라고 하죠. 경합주를 다 차지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.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. 지금은 뭐 의미는 없지만 폴리마켓 예측 상에서는 55대 45 정도로 어저께랑 비슷하죠. 요 정도로 트럼프가 근소하게 이기고는 있습니다. 여기가 경합주의 모습인데 요거 세 개는 무조건 갖고 와야 돼요. 무조건 갖고 와야 되고 펜실베니아 하나 정도는 꼭 이겨줘야 됩니다. 이 경합주들 중에서 원래는 3대 3인데 요 하나는 반드시 갖고 와야 돼요. 이렇지 못하면 트럼프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트럼프의 총격 사건이 있었던 펜실베니아만 가지고 온다면 트럼프가 당선이 될 수 있어요. 저도 뭐 미국 대선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어저께 슈카 형님이 설명해 주는 거 보고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오늘 뭐 편집 영상 올라온다고 하니까 이따가 올라오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오늘 잠을 별로 못 잤어요. 여기 요런 자리가 오면 저는 좀 잠을 잘 안 자고 트레이딩을 하는데 어저께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. 여기 보시면 또 되게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. 다행히 저점을 깨지는 않았는데 다행입니다. 여기서 저점을 깼으면 저는 또 이렇게 손절이 나갔을 텐데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가서 얼마간 수익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여기 좀 매물대도 좀 많고 해서 짧게 익절했어요. 그냥 뭐 약간 단타 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단타 느낌으로 좀 짧게 익절을 했습니다. 좀 힘이 너무 없더라고요. 이렇게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좀 흐를 줄 몰랐는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급하게 떨어지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긴 합니다. 하지만 뭐 해리스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트코인은 좀 하방의 압력을 받게 될 거예요. 한동안은 며칠 안 남았죠. 뭐 한 2, 3일 정도는 정치적인 이슈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미 대선이 앞으로 한 2, 3일 정도는 비트코인의 향방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만약에 뭐 사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뭐 다들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잖아요. 저도 뭐 다시 1억은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9,600 정도인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1억 정도는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그게 문제죠.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그게 수요일 날 11월 6일
오후 한 2, 3시쯤 나온대요. 요쯤에 결과가 나오면 급락이 있겠죠. 언제까지 하락이 있을 거냐. 제 생각에 우리나라 시각으로 11월 8일 오전 3시 요쯤에 FOMC 회의가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꽤 있죠. 네, 금리 인하되면 그래도 좀 하락이 멈추고 네, 다시 좀 상승 쪽으로 좀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네, 이건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일 뿐이니까 실제로는 되게 혼조세로 펼쳐지게 되거든요.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그냥 참고만 하시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신중하게 리스크 관리 잘 하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 FOMC 페드와치도 좀 볼게요. 네. 금요일 날 새벽 3시에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번 주 금요일 새벽 3시에 FOMC 회의가 있네요. 이때는 제가 좀 잠을 좀 일찍 자든지 해서 좀 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금리 인하 쪽으로 좀 또 방향이 또 크게 잡히긴 했네요. 며칠 안 남았으니까 여기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해요. 근데 전날에 뒤집어질 때도 간혹 있긴 하니까, 근데 뭐 거의 99대 1인데, 뒤집어질겠냐 싶긴 한데, 또 모르는 거니까, 네, 아마도 11월에는 25bp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, 뭐 생각이 되긴 합니다. 그래서 해리스가 되더라도, 요때까지 기다리면 다시 좀 반등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이거 되면 바로 1억 넘냐? 뭐 그건 알 수 없죠. 해리스가 된다고 될지도 모르고 해리스가 되고 뭐 얼마큼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얼마큼 반등할지 지금 예측하는 거는 아무런 무의미합니다. 어떻게 움직일지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해요. 과연 어떻게 될지 좀 혼조세인데 이번 한 주는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가 될 것 같아요. 네,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이번 주에 좀 맘졸일 일이 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일단 이 저항대를 좀 뚫어낼 수 있으면 대선 전에도 좀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몰라도 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. 근데 여기 저항대가 매물대가 너무 많이 쌓였죠. 네, 그동안 주말 내내 여기 매물대를 쌓았거든요. 여기를 돌파하는 게 중요합니다. 네, 이게 대선 전에는 쉽진 않을 텐데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. 여기 돌파를 해낼 수도 있습니다. 부디 꼭 여기를 돌파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. 네, 이거는 업비트 차트인데 사실 업비트 차트는 우리나라 김프 때문에 좀 많이 달라요. 비슷한 듯 하면서 꽤 많이 다르거든요. 이거는 바이낸스 차트입니다. 네, 저는 항상 차트를 볼 때 바이낸스 차트를 기준으로 봅니다. 물론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르긴 달라요. 네, 여기 보면은 1시간 봉으로 봐도 명백하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떠 있긴 하거든요. 여기 보면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죠. 한 24였나? 뭐 하여튼 27이었나? 뭐 그 정도 됐고 보면은 RSI는 올라가고 저점은 낮아지고 그래서 여기 좀 좋은 자리가 나오긴 했어요. 저는 이렇게 알람을 맞춰놔서 코인나우로 알람을 맞춰놓습니다. 그 밑으로 떨어져서 어저께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는데 한숨도 못 잔 건 아니죠. 한 2시간 정도밖에 못 잤습니다. 하여튼 그 다음에 그래도 좀 아주 작은 수익이 있어서 기분은 좀 좋습니다. 지금 좀 트레이딩 하기도 애매한 자리죠. 네, 지금 여기에서는 어디로 갈지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. 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? 네, 좀 사실 제 장밋빛 전망은 이때만 해도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되게 높았잖아요. 뭐 폴리마켓 이런 거 봐도 뭐 한 65대 35, 뭐 이 정도로 트럼프가 우세했죠. 그러면서 이렇게 쭉 올랐었는데 갑자기 한 요쯤이었던 것 같아요. 해리스가 사전 투표 결과가 더 높게 나왔다라는 말이 들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. 근데 하락만 하는 건 없거든요. 하락을 어느 정도 했으면 또 반등을 주는 게 보통이니까. 그러면 반등이 뭐 382까지는 일단 웬만하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 69,000까지는 일단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. 뭐 거의 다 왔네요, 근데. 저는 이런 관점으로 뭐 트레이딩을 짧게 하긴 했는데, 저점을 갱신하러 다시 갈까봐 쫄아가지고, 좀 아주 미미한 수익만 얻었습니다. 트레이딩 하기 좀, 되게 어려운 시장이에요. 되게 좀 여러모로 혼조세입니다. 난이도가 되게 높아졌어요. 이게 트럼프 당선 가능성 높고, 이게 금리 인하 가능성 높고 막 이럴 때 되게 좋았거든요. 그때 흐름도 되게 좋았는데 이대로 이제 가는 거구나 하고 올라갔다가 또 좀 조정받고 바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
여기에서 네, 예기치 못한 변수가 터져버린 거죠. 해리스가 사전투표를 너무 네, 선전했어요. 아직 뭐 근데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. 네, 사전투표 결과도 출구조사에 의한 거니까 뭐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. 실제 대선이 누가 당선될지 그거는 누구도 몰라요.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수요일 날 한 2, 3시쯤 나온다고 하니까 수요일 저녁 때는 제가 라이브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녁에 몇 시가 될지 모르겠어요. 뭐 늦으면 9시, 뭐 빠르면 5시나 6시 뭐 이쯤에 뭐 제가 뭐 대선 분석 뭐 이런 건 할 줄 모르고요. 정치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차트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좀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2, 3시쯤에 라이브 하면 좋은데 제가 중국집을 하거든요. 점심시간이고 한참 바쁜 시간이라서 뭐 라이브를 할 수가 없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. 토요일 날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운영하는 중국집 이름이 정길성인데 익산시 여산면에 있는 아주 작은 중국집인데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네, 대단히 감사합니다. 좀 바쁘고 힘들었지만 기분은 너무 좋았어요. 장사하다 보니까 장사 안 되는 게 제일 마음이 아프거든요. 네, 많은 분들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비트코인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고요. 저도 비트코인이 하락했으면 하고 저는 뭐 바래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. 떨어지면 더 사야지 뭐 이런 생각을 요즘엔 못 하거든요. 현금이 없어가지고 앞으로는 좀 올랐으면 좋겠네요. 69,000 돌파할까 말까 하면서 지금 좀 못 올라가고 있네요. 68,999까지 올라갔었네요. 69,000은 일단 좀 99.99? 69,000 한번 찍고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드디어 넘었네요. 69,000은 그래도 좀 회복을 했습니다. 그래도 기쁜 소식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네, 좋네요. 이더리움은 요즘에 또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. 이더리움이 비트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고 오를 때는 덜 오르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. 요즘에 이게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겠어요. 일단 지금 또 계속 떨어져서 이제 며칠 전에만 해도 3.8%까지 떨어졌습니다. 네, 좀 차트가 너무 안 좋네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마저도 저점이 아니었어요. 네, 지금 계속 또 떨어져서 3.5% 정도까지 빠졌습니다. 계속 빠지고만 있어요. 이더리움은 뭐 그런 면에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. 이거는 솔라나인데 솔라나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환점 부근에서 좀 아직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. 요때 162달러를 넘었죠. 한 10월 21일 날, 네, 162달러를 넘었고, 물론 한두 번, 이게 좀 밑으로 빠지긴 했지만, 다시, 여기를 좀 돌파하는 모습이죠. 오늘도 반등하면서 다시 여기를 돌파해냈어요. 제가 만약에 알트를 투자한다면, 솔라나는 아주 조금 사볼 것 같습니다만 현금이 없어서 저는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. 솔라나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또 불장이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차트상으로만 보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알트 투자는 참 어려운 게 이렇게 좋다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막 급락이 나오고 회복이 안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. 이더리움도 그렇고 뭐 톤코인도 그랬죠. 이더리움도 되게 분위기 좋았었는데 갑자기 8월 5일 날 급락이 나오면서 좀 회복을 못 하고 있네요. 알트코인은 좀 이런 게 투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. 물론 이렇게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좀 불장이 온다면 이번 달도 저는 상승으로 양봉으로 마감될 거라고 지금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. 9월 달에 양봉이었죠. 10월 달도 크게 오르면서 양봉 마감했고 이게 11월인데 11월 며칠 안 됐죠. 11월 4일. 지금 살짝 조정받으면서 지금은 음봉이지만 미 대선과 FOMC 회의 지나면 다시 올라가면서 좀 양봉으로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합니다. 7만 달러만 넘으면 양봉으로 마감할 수 있거든요. 네,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11월 달에 어떻게 뭐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긍정주의자라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연일 좀 음봉이 찍히면서 좀 하락이 무겁긴 한데 그래도 뭐 하락만 하는 자산은 아니거든요. 비트코인이 이제 뭐 5일이나 하락하고 있으니까 오늘쯤에는 양봉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. 지금은 뭐 빠진 만큼 빠진 것 같고 요쯤에서 좀 머무르다가 내일이 미국 시간으로 11월 5일이 이제 대선이니까 대선 직후에는
어느 쪽이든 방향성이 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. 투자가 참 어렵죠. 네, 여러분들도 참 여러모로 좀 심란하실 텐데 이때만 해도 너무 좋았잖아요. 환희에 차서 이제 앞으로는 좀 가자만 외치고 있는 이런 시기였는데 채팅을 해도 비트코인 지금 사도 되냐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서 뭐 급등할 수도 있지만 급락할 수도 있다.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. 솔직히 잘 모르겠어서 버블의 시기에는 크게 오를 수도 있고 크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. 좀 이 정도면 일단 어느 정도 크게 빠진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73K 하던 게 지금 67K까지 빠졌거든요. 10% 정도 빠졌으니까 일단 조정이 나올 만큼은 나왔어요. 하지만 여기서도 더 큰 폭의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. 비트코인 투자하는 분들은 그런 게 좀 너무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좀 겸허한 마음으로 좀 버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환율도 지금 좀 계속 올라가는 추세죠. 지금 뭐 1,400원을 갈지 안 갈지 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이게 크게 빠졌다가 1,300원 깨질랑 말랑 했었는데 어느덧 1,400원에 더 가까워지고 있죠. 1,380원 안팎에 계속 요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 김푸는 이제 하락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김푸가 껴서 1,400원까지 올랐네요. 더 큰 하락이 나오면 김푸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급등이 나와서 김푸가 좀 팍팍 빠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. 월요일인데 좀 일요일 주말 동안 주말 내내 좀 비트코인 힘이 없어서 여러분들도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힘이 안 날 수 있는데 제가 목소리에 힘이 없는 건 잠을 좀 못 자서 그래요.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 활기찬 일주일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